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답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초강수에 여의도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연계 카드를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했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거듭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이제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만약에 사개특위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난리를 다치고 한 검수완박 법안이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당연히 건 거고요. 사개특위를 만약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관철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사위 문제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상임위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국회의장단을 먼저 하자라는 이 단계적 접근 방법을 지금 시작한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초입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정권 교체는 됐지만 국회는 아마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 정상화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검수완박 시즌 2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만들면서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집 그 요구서를 지금 냈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사실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여당과 야당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열리는 것이 국회 정상화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수당이 무조건 우리는 국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계속 비정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국회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전반기 국회 대자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당의 협상자인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필리핀에 가 있어서 부재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 여당 측은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그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까지 정하는 건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장대로 내달 1일에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고 단독으로 원구성 착수에도 나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협조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법사위의 그 사개특위를 가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검수완박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근데 엊그저께 사실 법무부에서도 또 검찰에서도 그 헌법재판소에 그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대로 검수완박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법무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수완박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대강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시즌 2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 원구성을 굉장히 오래 끌었던 지금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오래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국회가 정상화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냥 170석 가지고 정상화하겠다. 일단 열겠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제 경험상 찾아보기 어려운 선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사무총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의장단이 지금 없잖아요. 5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순환 논리에 빠져서 아무도 국회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 국회가 이제 처음에 열릴 때 그때는 사실 국회가 막 당선자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원용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의장을 누가 하느냐 뭐 하는 그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선수죠. 선수 높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 순으로 해서 임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회를 어떻게 소집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박병석 네. 전임 국회의장이 다시 소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걸 원용하고 차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국회는 그냥 영원히 열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차용하고 원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것이 뭐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회는 못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은 의장단이라도 띄어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야당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원내대표가 특사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간 건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혹시 대통령실이 갈래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거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우는 모르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그런 건지 대통령실이 한 건지 선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안을 했던 아니면 권 대표가 했든지 간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눈앞에 두고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간 것은 잘된 결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원구성 협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두 분께서 그 양당이 만족을 할 만한 묘책을 내려주신다면 그 묘책이 있을까요? 그게 쉽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네.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또 가져본다면은 원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결국 어찌어찌해서 원구성이 또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원구성이 되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검수완박 관련된 서로 상이한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사개특위 명단을 어느 시점에 내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묘수가 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기로 돼 있었던 거다. 원래 지난해 협상 때 다 정해진 건데 생색내지 마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결국 그 사개특위 명단을 낸다는 것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과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마는 이 여소야대 상황 굉장히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박순애 또 김승희 두 국무위원의 임명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같이 지금 원구성하고 지금 맞물린단 말이죠. 청문회도 안 하고 장관에 지금 임명될 판입니다. 지금 네.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끝내고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국회는 뭐 우리 지금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좀 험악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원구성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 그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에 이어서 원구성도 단독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한 이제 부담인 거죠. 그러면은 상반기 국회 때 네.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곤 했는데 네.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그 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게 원구성이거든요. 근데 누가 상임위원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 당이 또 정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 또 정해진 사람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면으로 국회법
위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예, 그리고 아마 저는 뭐 과거 선례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되긴 될 겁니다. 예,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마냥 지금 이런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끌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겠죠. 네. 뭐 여론도 있고요. 시간이 약인데 결국 7월 17일 재연절이 한 그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마감이 될 거고 9월 1일 정기국회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제 예산을 다뤄야 네. 되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느 시간 내는 되긴 되는데 이제 뭘 양보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있겠죠. 네네.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 잠깐 이제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이제 포석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장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로드맵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언제든지 두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전자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네. 있는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귀국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두 사람의 후보자들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일단 말을 걸쳐놨고 건네놓은 거죠. 그래서 귀국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귀국 이후에 이걸 가지고 아마 밀당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바로 임명 재가를 해버린다 그러면 전국은 다시 또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 인사청문회 자체를 또 안 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후폭풍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그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만큼이나 네. 굉장히 아마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부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임명하면은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많이 강제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굉장히 비판을 또 했었죠. 그런 전례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이 한다면은 굉장히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 국정 지지도 또 여파가 있겠지만은 이런 또 국내 그 장관 그 후보 강제로 임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국정 운영 그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많은 계산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해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577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환영, 야당은 침묵했습니다. MB 형 집행정지 결정 두 분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많이 했다라는 게 큰 이슈나 그 어떤 기사가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야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깝죠. 친이계죠. 저는 사실 누가 뭐래도 그거는 그 호적의 그 초본하고 비슷해가지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면회가 가능한가 했더니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회가 한 2년 정도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마저 접견이 안 되고 일반인들도 접견이 안 되면은 완전히 혼자 그냥 고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건강도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변호사 접견 횟수 가지고 지금 기사가 되는 거는 저는 누가 봐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형 집행정지 3개월 결정이 내려졌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대구로 이송도 좀 못합니다. 병원에 지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령에다가 뭐 당뇨, 고혈압 또 이 기관지 이런 게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3개월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특사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국민들도 많고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론에만 기대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는 더 큰 어떤 그런 대의를 위해서 저는 사면하는 것이 맞다.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같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김 의원이야 뭐 친이계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저는 뭐 큰일 날 것도 없습니다. 호적에서 뺄 수도 없다면서요. 저는 뭐 제가 정치 입문하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친이계에서 파문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답변이군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네. 이 변호사 접견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나 뭐 사회 유력인들 중에 수감되는 분들 경우에 이 특별 면회를 하고 싶어 하죠. 정말로 특별한 방에서 시간 제한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도 특별 면회를 신청을 해서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있다 가라고 그래요. 할 얘기가 다 하고 뭐 이제 저 그만 이제 뭐 일정도 있고 그래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 10분이나 30분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특별 면회는 정말로 특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 면회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숫자 557회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건 좀 지나칠 정도로 많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지금 검찰이 한 조치는 형 집행 정지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개월이나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의학적 소견을 받아보겠다라는 단서가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3개월 후에 다시 무슨 돌발한 걸로 해서 다시 원위치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야당 입장에서 아무 얘기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의학적 소견이고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까지 뭔가 정치적 코멘트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고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소견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사면이 아니거든요. 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MB의 그 특별 사면으로 이어질지가 이제 또다시 이제 관심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첫 해에 8.15 광복절 대규모 특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고, 특히 형 집행 정지가 이제 특사로 이어진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OX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MB의 이름이 약 2달 뒤 8.15 특사 명단에 오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신 의원님 O. 두 분 다 O를. 두 분 다 O시네요. 김 의원님은 뭐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MB 사면을 저는 원하고 바라는 입장입니다만은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3개월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그런 그 심사를 또 거치고 다시 만약에 재수감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 그 분열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 그 결정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8.15 특사는 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이제 사면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것이다.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죠. 네.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일단은 윤 대통령이 그 아침마다 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네. 첫날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는 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MB계 사람들입니다. 전면에 지금 기용이 돼서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직은 갖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친이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 전면에 나와 있는 인사들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친이계가 곳곳에 포진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결국 이분들의 일치된 견해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죄질이나 그 당시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의 얘기나 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내놨던 공소장 같은 걸 보면은 국민 감정을 지금 그대로 담은 거예요. 너무나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중형을 구형하고 결국 선고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벌금도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징금은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충분히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국민 정서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면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여건인 것은 저희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좀 속죄를 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본인의 과오를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야죠. 지금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이제 총지휘했던 당사자가 지금 이제 또 사면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MB가 사면이 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가능하겠죠. MB만 딱 특별 사면하는 것을 아무래도 희석하고 이 국민 대통합, 사회 대통합 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다른 뭐 경제인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사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사면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큰 그 발자취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죄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재판의 결과 이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했습니다. 네. 증거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재단에 환원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은 재산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두둔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본인 재산인데 차명으로 했건 어쨌건 간에 막 그런 거라면은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 그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쪽의 지금 의견이에요. 근데 네. 지금 뭐 아직 그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재형 집행정지 상황에서 그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밟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이계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으로 격화된 국회 원구성 협상 그리고 일시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